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별게 없어요. 그쵸? 이럴 때 보면 우리 너무 좀 시시하지 않아요? 아니 왜 실컷 열심히 잘 살아보자는 책을 읽어놓고 전체 마무리를 이렇게 시원찮게 내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차작입니다. 잘들 계셨습니까? 어서 들어오십시오. 현명한 사람일수록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있었다는군요. 메이지 대학교 교수이자 언어학 박사인 호타 슈고가 지은 나는 왜 생각이 많을까 라는 책에서 그는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된 이유, 생각을 단순화해야 되는 이유와 그 방법에 관한 세계적인 연구기관들의 실험 결과를 정리해서 책에 담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생각은 깊고 신중할수록 좋은 것이다 라고 믿어오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 의하면 엄청난 대학들에서의 연구 결과를 보자면 꼭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인데 조금 충격받았어요. 이건 조금 이따 읽어드리긴 할 텐데 뭔가를 할까 말까를 고민해야 될 때 그런 거에, 그러니까 고민하는 데에 시간 쓰지 말고 그냥 동전을 던져서 결정을 하래요. 그 결과대로 했을 때 내가 갖게 될 행복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못 준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것까지도요. 이거는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말해버리긴 너무 아까워. 짧게 생각하고 빠르게 행동하기 위한 45가지의 단순 사고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나무님들이 따라해보면 좋을 것 같은 연구 결과 6개 골라봤습니다. 이거는 내가 몰랐네 싶은 것들 있습니다. 재미있어요. 짧으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봐 주십시오. 멍하니 있을 때 생각하는 힘이 커진다. 머리를 쓴다는 말이 있다. 머리를 사용한다는 이 표현처럼 뇌는 생각할 때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런데 최근 뇌과학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뇌는 바쁘게 생각할 때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을 때 2배의 에너지를 사용한다. 정신과 의사인 네시다 마사키 연구진은 뇌는 의식적으로 사용할 때보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 때 더 활발히 움직인다고 했다. 워싱턴대의 마커스 라이클 연구진도 같은 내용의 실험 결과를 내놓았다. 실험에서 행동할 때와 멍하니 있을 때의 뇌의 움직임을 비교했는데 역시 멍하니 있을 때 뇌의 기억을 관장하는 부위와 가치 판단을 관장하는 부위가 활발히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의 이 같은 기능을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한다. 그럼 뇌는 왜 멍하니 있을 때 더 활발히 움직이는 걸까? 뇌는 생각과 같이 의식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그 행동과 관련된 부위가 활성화되고 그곳으로 에너지가 쏠리게 된다. 뇌의 입장에서 보면 에너지가 한 곳에 집중되는 건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다. 반면 멍하니 있을 때에는 에너지가 뇌 전체로 분산된다. 특정 부위에 집중되어 있었던 에너지가 여러 곳으로 분산되면 유기적 연결이 일어난다. 이 유기적 연결로 인해 이전에는 교류가 없던 것들이 만나게 되고 순간적으로 새로운 발상이나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다. 이를 비유하자면 꿈을 꿀 때와 비슷하다. 꿈속에서는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조합의 사람이나 물건이 등장하고 비현실적인 상황이 전개되곤 한다. 뇌 전체가 활성화돼 맥락 없이 연결되면 의식적인 사고로는 생각해낼 수 없는 대단한 아이디어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의식적으로 자, 생각해보자 하고 작정하고 행동하면 뇌가 과열돼 생각이 멈춰버릴 수 있다. 키워드는 무의식이다. 멍하니 있는 것처럼 의식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때 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에너지를 분산시켜 뇌의 여러 영역을 활성화한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던 물건이 포기하는 순간 보이듯 조바심이 난다면 한 발 물러나 뇌를 잠시 쉬게 해주자. 나도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는 한 문제에 지나치게 심사숙고하지 않고 일단 한 발 물러서서 멍하니 있는 시간을 갖는다. 그럼 꽉 막혀있던 문제에 아이디어가 강림하는 순간이 온다. 생각에도 완급 조절이 필요한 셈이다. 케임브리지대의 마크 워스는 인간의 집중력은 30분을 넘지 못한다고 발표했다. 계속 같은 일을 하면 점점 실수가 느는데 이는 같은 일을 계속하면 뇌가 쉽게 질리기 때문이다. 집중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을 교대로 가져야 무의식을 잘 활용할 수 있다. 약간의 소음은 생산성을 높인다. 고민이 있거나 일이나 공부에 집중해야 할 때 혼자 조용한 곳에서 집중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은 일이나 공부를 하는 공간은 조용한 게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국 일리노이대의 라비 메타 연구진은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진은 5가지 실험을 통해 어떤 환경에서 작업할 때 일이 가장 잘 되는지 조사했다. A. 저소음 50데시벨 조용한 사무실의 소음 수준. B. 중간소음 70데시벨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차 내의 소음 수준. C. 고소음 85데시벨 구급차 사이렌의 소음 수준. 그 결과 B. 중간소음에서 일할 때 창의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C. 고소음은 사고를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약간 소음이 있는 환경이 뇌에 좋다는 것이다. 특히 추상적인 것을 생각할 때 좋다고 한다. 예를 들어 프리젠테이션 내용을 생각하거나 보고서를 쓸 때 새로운 안건을 생각하거나 전략을 짜는 것처럼 곰곰이 생각할 때 적합하다. 이는 바꿔 말하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작업을 계속하면 뇌는 금세 지쳐서 하나에 진득하게 집중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그런 점에서 작업 환경으로 좋은 곳은 어느 정도 소음이 있는 카페이다. 이유는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앞서 언급했듯이 사람의 목소리나 식기를 나르는 소리 등 약간의 잡음이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이를 커피숍 효과라고 한다. 두 번째 이유는 향이다. 서울대 서한석 연구진은 원두향에는 활성산소에 의해 파괴된 뇌세포를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활성산소란 수면 부족이나 피로 원인이 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 실험에서는 수면이 부족한 쥐의 뇌를 관찰했다. 수면 부족 상태에서는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세포가 적게 발견되는데 쥐에게 원두향을 맡게 했더니 일부 세포가 회복되는 효과를 보였다. 즉, 원두향은 피로회복과 스트레스를 억제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원두향을 맡으면 머리가 맑아져 잠이 달아나는 자극이 있다. 세 번째 이유는 루틴화에 따른 의식의 전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항상 정해진 카페에 가서 작업을 하면 조건반사적으로 카페에 간다는 뇌가 창조적으로 일한다는 공식이 생기고 카페에 가면
작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집에서도 응용할 수 있다. 일하는 장소를 정하고 이 자리, 이 책상에 앉으면 뇌가 창조적으로 바뀐다는 공식을 만드는 것이다. 작업 중에는 음악이나 라디오를 틀거나 가족 목소리, 바깥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면 뇌에 자극이 된다. 여기에 커피를 곁에 두면 카페와 같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 무조건 조용한 곳이 아니면 집중이 잘 안 된다며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고 약간의 소음이 있는 편이 낫다고 생각을 바꿔보자. 분명 전보다 일의 퍼포먼스가 향상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집중과 생산성에 관한 연구에 대해 살펴보겠다. 지금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 추억에 잠기면 뇌는 노화된다. 나이가 들면 건망증이 심해진다고 한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그러나 너무 낙담하지 말자. 하루하루 습관을 바꾸면 건망증을 막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으니까. 일본 이화학연구소의 기무라 데스의 연구진은 과거의 기억을 장시간 떠올리면 그 기억이 뇌에 저장될 때 타우라는 단백질이 축적되기 쉽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뇌에 축적된 타우 단백질은 기억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장시간 추억에 잠기는 일이 잦을수록 뇌가 노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타우는 나이가 들수록 축적되는 양이 늘어난다는 사실만 알려졌을 뿐 축적되는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이 실험을 통해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회상할 기회가 많아져서 타우의 축적량이 늘어난 것은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옛 친구들을 만나 가끔씩 그때가 좋았지 라며 회상하는 정도는 괜찮지만 늘 옛 생각에 잠겨 있으면 심신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이다. 우리는 불안하거나 자신감이 떨어지면 과거를 떠올려 자신감을 회복하려고 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학창시절, 동아리 활동 이야기나 일과 관련된 무용담 등 말이다. 개중에는 10년, 20년 전의 일을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때 잘 해냈으니까 이번에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라며 자기 자신에게 용기를 북돋는 차원이라면 모를까. 그때는 좋았는데 라며 연연하거나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이라며 절망한다면 큰일이다. 새로운 자극과 스트레스에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조건 새로운 것에 도전할 필요는 없지만 뇌를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 그것이 경험이 됐든 인간관계가 됐든 말이다. 자신이 옛 생각에 잠기거나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고 불안한 상상만 하는 편이라면 가능한 생각하는 시간을 줄이고 행동과 경험에 시간을 쓰도록 노력해보자. 낡은 기억을 잊는 데에는 새로운 행동이 효과적이다. 미국 노터데임대의 가브리엘 라드반스키 연구진은 사람은 문지방을 넘어서면 잘 잊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테이블 위에 놓인 장난감 블록을 다른 테이블로 옮기게 하는 실험을 했다. 이때 참가자들을 다른 방으로 이동시킨 뒤 방금 전에 어떤 블록을 옮겼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하지 못했다. 이는 문을 연다는 새로운 자극으로 인해 뇌의 단기 기억이 자극을 받아 직전의 기억이 지워지기 때문이라고 추측한다. 즉, 중요한 것을 생각할 때에는 장소를 이동하지 않는 게 좋다.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새로운 행동을 하면 낡은 기억을 잊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예를 들어
기분이 언짢은 일이 있을 때 행동을 하면 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장기 기억도 마찬가지이다. 영국 케임브리지대의 마이클 C. 앤더슨 연구진은 새로운 것을 배우면 낡은 기억을 잊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다. 과거를 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 뇌의 관점에서는 좋은 일인 것이다. 다양하고 복잡한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 정신에 좋다. 사람은 불안이라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행복이나 쾌적함, 상쾌함을 추구하게 된다. 그럼 매일 행복한 일만 있는 사람은 진짜 행복할까? 스페인의 폼페우 파브라데 조르디 쿠아드박 연구진은 3만 7천 명을 대상으로 행복과 감정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는 기쁨, 경외로움, 희망, 감사, 사랑, 자존심 등 9가지의 긍정적인 감정과 분노, 슬픔, 두려움, 혐오, 죄악감, 불안 등 9가지의 부정적인 감정을 각각 얼마나 경험하는지 묻고 경험한 감정과 현재의 행복감 등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행복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편하거나 기쁜 일만 경험하는 것이 행복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연구진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다양한 감정을 느끼면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라고 보고했다. 비틀즈의 명곡 Let It Be는 있는 그대로라고 번역할 수 있다. 지금 여기에 없는 어떤 것을 바라지 말고 사실이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행복의 본질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매일매일 즐겁고 편하기만 하면 감각들은 마비가 된다. 긴 휴가도 처음에는 즐겁지만 너무 길어지면 무감각해지고 피로감이 생기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평소 큰 슬픔이나 억울한 감정을 경험하기에 기쁜 일이 생기면 감동을 배로 느끼게 된다.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힘든 일을 겪다가 이상적인 환경을 만나면 감사한 마음도 커지게 된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심리학자 다니엘 카네만도 비슷한 지적을 했다. 카네만은 행복에는 만족감, 성격적 특징, 감정, 감동과 흥분이라는 4가지 카테고리가 있고 단순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기쁨을 추구하려는 일은 일시적으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지만 행복감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에는 효과가 없다고 강조했다. 행복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걸 하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행동을 하더라도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돈, 취미, 인간관계 같은 것으로 행복감을 채우려는 것은 한순간에 도피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최고라서 행복해, 누구 아래라서 불행해 라는 상대적인 행복도 본질이 아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삶을 살면서 생긴 자신만의 적도이다. 그런 의미로 타인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내면, 감정, 성격, 욕구, 습관 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면 일의 능률이 올라간다. 가족이나 연인과 외출할 때 그냥 대충 준비하지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겠다. 그냥 좀 나가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일부 사람에게 치장은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과 관련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의 화장을 주제로 한 연구를 소개해 보겠다.
일본 나가사키대의 도이 히로카즈 교수는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사진을 보여주고 뇌의 모습을 모니터링하는 실험을 실시했다. 1. 평상시 자기 얼굴. 2. 마음에 들게 보정한 자기 얼굴. 3. 마음에 들지 않게 보정한 자기 얼굴. 그 결과 참가자들은 3. 마음에 들지 않게 보정한 자기 얼굴을 봤을 때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켰다. 쉽게 말해 나는 이런 얼굴이 아니야 라며 반응을 보인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여성들이 외모로 스트레스를 느끼는 순간은 자신이 생각한 얼굴이 아닐 때, 즉 자신이 생각하는 셀프 이미지와 다를 때라고 보고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본다면 여성이 화장을 하는 이유는 예뻐지기 위해서가 아닌 자신이 생각한 얼굴이 되고 싶다는 욕구가 강해서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일본 도시샤대의 요고 마사오 연구진은 24명의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화장에 따른 감정과 태도의 변화를 조사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화장을 한 사람은 자존감과 자기 만족도가 높았다. 전문가에게 화장을 받았을 때에는 불안감이 줄고 목소리도 높아지는 것이 관찰됐다. 두 연구 모두 외모를 치장하면 기분과 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는 성별을 떠나서 모두에게 적용된다. 복장에는 제복 효과도 있다. 유니폼이나 정장을 입으면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멋있거나 귀엽다고 느끼는 옷을 입으면 의욕이 높아지는 효과도 있다. 일하기 전에 책상부터 정리하면 일할 맛이 나는 것처럼 의욕을 높이고 싶다, 업무 성과를 높이고 싶다, 사교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할 때에는 외모에 신경을 써보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화장품이나 패션에 돈과 시간을 쓰는 것은 마음과 행동 면에서 볼 때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외모에 뭘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이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 점을 이해하면 좋겠다. 남성의 외모에 관한 연구 결과도 있다. 일본 교토대의 히라마스 류엔 교수는 15명의 남성에게 매니큐어를 바르게 한 다음 어떤 감정의 변화가 있는지를 관찰했다. 그 결과 매니큐어를 바른 사람은 긴장, 피로, 우울감이 줄었다. 특히 긴장 완화 면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 외모에 따른 마음의 변화가 흥미롭지 않은가? 할지 말지는 동전 던지기로 정해도 마찬가지이다. 앞서 정보는 너무 많지 않은 게 좋을 때도 있다고 했다. 그런데 중요한 일 앞에서는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적어도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라이프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이직을 예로 들어보자. 정답인지 아닌지 판단할 지표가 단순하지 않을수록 결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와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도움이 될 연구가 있다. 미국 시카고대 경제학자인 스티븐 레비는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스스로 결정을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결단을 내려야 할까라는 주제로 조사를 했다. 스티븐 레비는 조사를 위해서 동전 던지기 사이트를 만들었다. 사이트 이용 방법은 심플하다. 먼저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을 입력한 다음 모니터에 띄워진 동전을 던진다. 동전에 앞면이 나오면 실행이라는 메시지가 뜨고 뒷면이 나오면 실행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뜬다. 사이트 이용자는 메시지에 따라 실행하거나 실행하지 않으면 된다. 스티븐 레비는 이 사이트를 통해 1년 동안 4,000명의 고민을 수집했고 동전 던지기로 결정된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용자를 추적 조사했다.
사이트 이용자들의 고민 중 대다수는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둬야 할까였고, 다음은 결혼을 해야 할까였는데, 놀랍게도 이용자의 63%는 동전 던지기 결과에 따라서 행동했다. 결혼을 해야 되는 문제를 지금 동전 던지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더 놀라운 것은 동전 던지기 결과를 떠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행동을 한 사람은 6개월 후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퇴사를 결심한 사람도 그냥 이대로 열심히 다니자고 결심한 사람도 행복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결단을 내려야 하는 문제는 어떻게 결정할지가 아니라 결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어떠한 것이든 하겠다고 결정하든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든 일단 결정할 마음을 먹는 것이 결국 인생의 만족도를 크게 좌우한다. 한 커리어 지원 회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조만간 이직하고 싶다는 사람이 응답자 중 93%를 차지했다. 경력 관리 차원에서 이직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단지 그만두고 싶은데와 같이 애매모호한 상태라면 퍼포먼스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만 반복한다면 앞으로 3달 동안은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하자라고 기한을 정한 후 이후에 그만둘지 말지 선택하는 것도 좋다. 이 실험처럼 동전을 던져서 결정해도 좋다. 전진하지 못하고 멈춰서 있는 것은 생각을 많이 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 부디 전진하기 위해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어떻게 굴러가도 결국 흘러가는 것이 인생사이니까.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고 이만 물러갑니다. 마지막 챕터의 글이 인상적이지 않았습니까? 인생에서 이 중차대한 결혼이라는 결정조차도 고민만 하고 있는 것보다는 동전 던지기에 힘입어 행동한 사람은 결국 만족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어떤 결정을 했는지 보다는 결정을 했다, 안 했다, 그래서 행동으로 옮겼다가 더 중요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굳이 깊고 긴 생각이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전 던지기 사이트에서 본인의 결혼을 결정했다는 건 이 연구의 결론을 벗어나서 좀 시사하는 다른 점이 있기는 해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별게 없어요. 그쵸? 이럴 때 보면 우리 너무 좀 시시하지 않아요? 아니 왜 실컷 열심히 잘 살아보자는 책을 읽어놓고 전체 마무리를 이렇게 시원찮게 내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또 저는 금방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동안 안녕히들 계십시오.